저는 GM 차량이 38만 5천 마일이나 달릴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엄청난 할인을 받고 하나 샀어요. 38만 5천 마일을 달린 7만 5천 달러짜리 GMC 유콘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샀어요. 제가 큰 실수를 했을 수도, 대박을 터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희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저는 플라잉 윌스의 크레이그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로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스타벅스에 와 있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빌 외곽 오전 6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산 이 유콘을 이번 시리즈에서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을 횡단 중이며 영상 후반에는 트레일러도 견인할 예정입니다. 유콘만 고장나지 않으면요. 38만 5천 마일은 정말 대단한 주행거리입니다. 제가 이 차량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딜러 라이선스가 있으면 차량을 살 수 있는 여러 딜러 경매장이 있으며 ACB 옥션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앱에 로그인할 수 있고 이게 제 취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앱에 로그인해서 어떤 차량들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는데 매일 하루 종일 차량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여기 SVT 랩터가 있습니다. 여기 2021년식 지프 랭글러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모양과 크기 그리고 가격대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2022년식 GMC 유콘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웠던 이유는 주행거리가 38만 5천 마일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드문 일이죠. 이런 트럭들은 캠이나 리프터 같은 부품들이 고장나기 전에 12만 마일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에 더더욱 흥미를 느끼는 겁니다. 저는 그 차를 담당한 경매인을 합니다. 사진 촬영, 감정, 운전까지 했던 그가 저에게 크레이그, 이 차 정말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경매를 함께 살펴보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매에서는 주행거리도 알려주고 윈 번호도 제공해줍니다. 사진도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전체 설명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어떤 결함이나 하자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시운전을 해서 변속기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오디오도 제공되어 엔진 소리와 리프터 소음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실물을 안 보고 구매할 때 이런 점이 정말 안심됩니다. 이제 위로 스크롤하면 모든 사진을 볼 수 있고 내부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까지 스크롤하면 경매 감정사가 말해줬던 문에 찍힌 자국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네요. 이 차가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량의 가치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차는 주행거리가 많아도 경매에서 대략 16,000에서 17,000달러 정도에 거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차는 2022년식입니다. 그 정도 주행거리가 있어도 여전히 가치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인수 가격이 13,000에서 14,000달러 정도라면 그 차에는 여전히 많은 가치가 남아있는 셈이죠. 저한테는 그 정도면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차를 했고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차로 45분 정도면 가요. 이제 그 차를 가지러 갑니다. 기사님, 여기서 내리면 돼요. 28만 5천 마일 탄 차량을 찾아봅시다. 차 찾으러 간다고 전화하니 어떤 차량이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이 주차장에서 주행거리가 가장 많은 차라고 했어요. 어디에 주차하면 되나요? 방금 빈자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기사가 저를 북부 업스테이트에 있는 캐딜락 딜러까지 데려다주는 동안 1시간 넘게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저희는 38만 5천 마일을 달린 GMC 드날리를 픽업할 거예요. 이렇게 오래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차를 산 거죠. 이 차량 상태를 보고 싶어요. 로건과 저는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갈 거예요. 저도 상황을 잘 몰라요. 적어도 제가 이 나라에서 본 것 중에 가장 비싼 유콘, 새로운 바디 스타일의 유콘이에요. 거의 25,000달러 차이가 나요. 주행거리 때문에 할인을 받긴 했지만 이력은 정말 완벽하고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보러 갈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목발로 저쪽까지 가게 할 거예요. 거기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찾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 차였으면 좋겠네요. 이건 GMC 유콘 드날리 타호와 같은 길이의 차량이고 정말 어마어마해요. 가격은 표시되어 있지 않네요. 한번 살펴봅시다. 7만 5천 달러. 바로 이 트럭이 7만 5천 달러입니다. 7만 5천 달러. 이건 24년식이고 드날리 모델이에요. 그리고 얼티밋입니다. 우리는 SLT를 샀는데 드날리 바로 아래 등급이라 모든 옵션이 있진 않아요. 얼티밋은 최고 사양이고 오늘 영상은 모나크 협찬입니다. 아담,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해? 한 푼씩 관리해. 모나크 써보고 프로모션 코드 줄게. 모나크는 포트폴리오 플래닝 서비스야. 모든 걸 다 해줘. 네 모든 재정을 한 곳에 모아줘. 그래서 네 모든 은행 계좌, 신용카드 명세서까지 다 연결해줘. 배우자나 연인의 계좌도 연결할 수 있어서 얼마를 쓰고 있는지, 얼마를 저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만약 목표를 세우고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 계획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돼. 집을 마련하려고 하거나 새 차를 사려고 계획 중이거나 아니면 자동차 할부금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걸 알려줘. 실제로 의료비가 늘어나거나 제 아내가 우리가 써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쓸 때 알림을 받아요. 모나크 앱을 통해서 알림을 받죠. 신용점수와 보고서도 계속 최신으로 알려주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보고 모든 수입과 지출, 순자산, 신용점수 등 모든 것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깔끔한 대시보드를 원하신다면 꼭 모나크를 확인해보세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설명란 링크에서 코드 WHEELS50을 입력하면 무료 체험과 첫 해 50% 할인된 자산관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건이 목발을 짚고도 저보다 더 빠르다는 걸 증명하려 해요. 이건 중고가 아닌 2026년형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 완전 새거야.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 로건? 그래, 이건 V 모델이 아니야. 83 아니야. 이 트럭이 13만 달러의 세금과 등록비까지 붙는다고. 새 에스컬레이드를 13만 달러 주고 샀는데 언젠가는 고장나서 또 22,000달러를 들여서 교체해야 해. 이게 어떻게 생각해, 로건? 5년쯤 지나면 이 얼마에 칠 거야? 좋은 질문이야. 왜냐면 이 영상을 이미 여러 번 만들었거든. 나는 2015년식이나 2016년식 주행거리 15만 마일 정도 된 차를 1만에서 1만 2천 달러에 사고 있어. 지금 13만 달러로 쓰고 10년 뒤에 그게 1만 2천 달러밖에 안 된다고 상상해봐. 근데 웃긴 건 15년 전에는 이런 차들이 13만 달러가 아니었어. 코로나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의 가격을 올릴 핑계를 찾았지. 그러니까 2015년에 10만 달러였던 게 10년 뒤에는 13만 달러가 된 거야. 아니면 8만 9만 달러였던 게 이제는 13만 달러가 된 거지.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야. 뭐라고? 이건 수요와 공급 문제만은 아니야. 수요와 공급은 코로나 때 차를 못 구하던 시기 얘기야. 그땐 차를 구할 수 없어서 가격에 웃돈을 붙였어. 공급은 없고 수요는 높았지. 지금은 상황이 달라. 지금은 수요는 평범하고 공급은 넘치는데 그냥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고 있어. 13만 달러 차량 한 대에 13만 달러야. 이 에스컬레이드를 한번 보자. 13만 달러짜리 에스컬레이드 13만 달러. 캐딜락이 원래 그렇게 비싼 거야?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예전에 지프 딜러러식 같은 데 갔을 때는 리스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캐딜락은 프리미엄 브랜드야. 최고급 브랜드 중 하나지. 그러니까 레인지로버, 에스컬레이드, 그리고 G 바겐 같은 차에는 럭셔리 프리미엄을 치르는 거야. 그 세 가지가 대표적이지. 그는 레인지로버가 가장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차라고 말했어. 에스컬레이드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G바겐은 아니야. G바겐만이 가치가 잘 유지돼. 에스컬레이드는 가치가 크게 떨어져. 그리고 다른 메르세데스들도 가치가 크게 떨어져. 그리고 레인지로버도 가치가 많이 떨어져. 하지만 주행거리가 많아도 관리 이력이 확실하고 1인 소유였던 깨끗한 차량을 찾는다면 다른 사람의 손해에서 당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지프 랭글러 등 지프 차량들은 평범한 일상차라 10만 달러까지는 안 가. F150도 8만 달러까지 갈 수 있어. 그 흰색 실버라도 하이컨트리, 그런 차들도 8만 달러야. 그래서 신차는 정말 비싸. 코로나 때 매장에서 차를 사면 가격이 올라 새 차를 샀어도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었어. 자동차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지. 보통 새 차는 출고 후 하루 만에 가치가 20% 정도 떨어져. 100을 썼다면 차를 몰고 나가는 순간 가치가 80, 85로 떨어져. 새 차가 중고차가 되니까. 그래서 다시 그만큼 벌 수 없고 같은 가격에 팔 수 없어. 이제 그런 건 없어. 정말 구하기 힘든 차만 예외야. 포르쉐는 대기 명단이 길지만 이제 Z06은 그런 경우도 아니야. 정말 구하기 힘든 차들만 그래. 페라리는 그런 차가 많고 람보르기니 중에서도 SVJ 같은 모델은 워낙 희귀해서 가치가 오를 수도 있어. 하지만 일반 차들은 절대 아니야. 감가상각을 피할 수 없어.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라이너스, 캐딜락 GM의 모든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어. 우리가 딜러라는 걸 알기 전부터 이미 친절했지. 보통은 고객에게만 잘하고 딜러에게는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직원들은 모두 달랐어. 모두가 정말 상냥했고 특히 그에게 더 그랬어. 이 차에 대한 뒷이야기를 말하자면 이 차는 한 리조트에서 소유하고 있었어. 그들은 이런 차를 15대나 보유하고 있지. 항상 이 캐딜락 GM 딜러에서 정비를 받았어. 저기 딱 보이는 큰 찌그러짐이 있어. 사진에서는 저렇게 보이지 않았어. 사진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았거든. 도색이나 판금하는 사람이 이걸 고칠 수 있을지 궁금하네. 정말 심하네. 총알 자국처럼 보여. 도색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저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하네. 사진을 보고 이 문에 손상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사진에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보이진 않았어. 그러니까 사진으로도 뭔가 보이긴 하지만 이런 영상으로 보면 정말 확실히 알 수 있지. 사실 차량을 이렇게 영상으로 둘러보는 걸 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어쨌든 이 차는 완덕해야 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딜러에서 3,000에서 5,000 마일마다 정비를 받았대. 그건 정말 대단한 거지. 그래서 38만 5천 마일까지 탈 수 있었던 거야. 타이어도 좋고 20인치 휠도 있어. 여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자. 쿼터 패널도 상태가 좋아 보여. 케일밸리라는 리조트가 이 차를 소유했던 것 같아. 남부 지역에서 온 차라 녹도 없어. 그게 정말 대단하지. 그래, 운전석 쪽도 정말 멋져 보여. 원격 시동 기능도 있나? 시동이 걸려. 엔진에서 딱딱거리는 소리도 없고 이상한 소리도 안 나. 이 트럭 정말 멋져 보여. 분명히 그릴이랑 범퍼에 고속도로 주행과 벌레 때문에 손상이 있긴 한데 저걸 얼마나 지울 수 있을지 궁금하네. 대부분은 지울 수 있을 것 같아. 고객을 계속 태웠다면 이 차는 정기적으로 정말 꼼꼼하게 디테일링 했을 거라 확신해. 그럼 문을 열고 내부가 어떤지 한번 보자. 내 생각엔 이건 중간급 럭셔리인 것 같아. 메탈릭 블루 색상이 마음에 들어. 사진에서는 정말 어두워 보였거든. 이거 파란빛이 도는 거야? 파란색이야. 메탈릭 블루. 빛에서 봐야 제대로 보여. 갈색과 회색빛 가죽이야. 벤치형 좌석이 있는 건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승객을 태우려면 필요했겠지. 나는 캡틴 시트가 더 좋아. 그래서 중간 좌석이 슬라이딩이야. 여기 뒤에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봐. 골프채들이 다 여기 뒤에 들어갔겠지? 근데 DVD 플레이어는 없어. 뒤쪽으로 가면 해치를 열 수 있어. 펜스에 닿지 않게 조심할게. 난 이 갈색 트림이 좋아. 열선 스티어링 휠 대신 열선 스티어링 휠. 플로리다에서는 그게 필요하지. 거의 40만 마일을 탄 새 차 같은 거야. 다들 들으라고 한 번 더 말해줘. 40만 마일을 탔지만 새 차처럼 보여. 주행거리 38만 5,206마일. 와. 그리고 새 차처럼 보여. 그들은 골프 여행을 가는 꽤 부유한 남자들을 태우고 다니는 거야. 성차별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여성들끼리 가는 골프 여행 손님도 있었을 거야. 차는 깨끗하고 손질이 잘 되어 있어야 해. 정기적으로 관리와 디테일링, 정비도 받아야 해. 많은 거리를 운전한다면 그건 투자야. 웃기지? 이 트렁크, 해치가 안쪽에 플래티넘이 이렇게 다를 정도로 몇 번이나 열렸을 것 같아? 여기 뒤에 공간 좀 봐. 전동 시트 버튼도 있어. 작동할까? 놀랍다. 정말 마음에 들어. 정말 마음에 들어. 정말 마음에 들어. 그리고 전동 해치도 아직 작동하나? 아직도 잘 작동하네. 아래에는 견인 패키지가 있고 5.3L V8 엔진이야. 약간의 긁힘은 있지만 부러지거나 금간 건 아니라 우리가 수리할 수 있어. 그래서 케일밸리 스티커를 차 전체에서 제거할 거야. 이 부분도 광택을 낼 거고 여기 위쪽에도 뭔가 있던데 그것도 없앨 거야. 저 부분도 내가 처리할게. 타이어 상태도 좋아. 이번엔 제대로 건진 듯해. 이제 집까지 1시간 운전해야 해.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이런 차에서 항상 안 되는 게 조절식 페달이야. 파워 조절식 페달이 작동하나요? 파워 페달은 어디에 있지? 에어컨은 작동하나? 열선 시트 있나요? 이 차량엔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관련 영상이 나오거나 이미 방송됐을 수 있어요. 로건이 저를 익스페디션 차량으로 데려왔어요. 이 차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영상이 방송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차는 30분 정도 운전해서 따뜻해지면 변속기에서 이상한 덜컹거림이 불규칙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차를 경매장에 가져가려고 해요. 익스페디션에서 변속기 작업을 할 시간도 없어요. 시도해봤지만 못하겠어요. 시간도 없고 이 차에 투자할 돈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처리하려고 해요. 이 업계에서는 재고를 최대한 빨리 소진해야 하거든요. 도시 곳곳에 프로젝트를 벌여서 돈이 묶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몰고 지금 바로 경매장에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집에 가는 길이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저랑 같이 유콘에 탈 거예요. 유콘이 경매장까지 가고 집까지 무사히 가길 바라야죠. 아직까지는 실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아직 10분밖에 안 됐지만 이 차들에서 흔히 있는 변속기 떨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토크 컨버터에서는 가끔 망설이거나 적절한 타이밍에 변속이 안 되거나 잘못된 RPM에서 진동이 느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 캐딜락도 6만 마일 때부터 지금 10만 마일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선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엔진이 부드럽고 조용하며 가속도 괜찮아요. 완전히 새 차처럼 잘 달리고 있어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 통풍 시트도 잘 작동해요. 지금까지 이 트럭은 모든 게 꽤 괜찮아요. 이제 좀 더 주행을 해볼 겁니다.
집까지 최소 60마일은 가야 하니까요. 좋은 시승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PDR, 그러니까 도장과 덴트, 복원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에게 연락해서 문을 고칠 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직접 와서 작업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문 수리 가능 여부와 견적을 알아볼 거예요. 그 내용은 2부에서 다룰 예정이고 현재까지는 순조롭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잘 가면 제 작업실에서 이 영상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열쇠 2개, 리모컨 2개, 그리고 모든 책자도 다 들어있네요. 깨끗하게 정리된 올웨더 플로어 매트도 있습니다. 이게 팔릴지 지켜보죠. 익스페디션은 경매장에 맡겼고 로건이 저를 집에 데려다 줄 겁니다. 집에 가서 영상 작업을 마무리할 거고 이 차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잘 달렸어요. 연속도 부드럽고 차도 조용하고 다 잘 작동해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등받이 젖히는 방법이 궁금하네요. 다리 공간도 넓고 좌석이 앞으로 뒤로 모두 움직입니다. 좋아요. 집에 데려다줘요 기사님. 괜찮죠? 정말 안전해서 앞으로는 이 차를 몰고 다녀야겠네요. 이 차가 랭글러보다 연비가 더 좋을 거예요. 간식 사려고 와와에 들렀어요. 와와 안 가봤다면 정말 놓치고 있는 거예요. 노건의 제안이에요. 이제 고속도로로 올라가 집까지 잘 가는지 볼게요. 시동 화면은 놓쳤지만 꽤 멋졌어요. 한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더라고요. 시동 버튼을 누르세요. 이제 더 이상 흥미로운 건 없어요. 제가 그걸 놓쳤네요. 그래도 이런 영상에서는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제가 말이 많다는 건 알지만 항상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하는 일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평가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의 영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38만 5천 달러짜리 차량이나 6만 달러, 8만 달러짜리 차량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앱이 없었을 때 저는 edmunds.com, kbb.com, nada.com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매입 시세를 찾아봤어요. 저는 모든 차량을 개인 거래 시세보다 낮고 대체로 트레이드인 가격이나 MMR, 마나임 마켓 리포트 수준에 팔려고 합니다. 저는 마나임 마켓 리포트 가격 정도에 팔려고 해요. 그렇게 하려면 그 가격보다 더 싸게 사야 하고 수리도 직접 해야 하죠. 그래서 저는 특정 차량을 MMR보다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 정말 좋은 거래를 해야 해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차량을 어떻게 감정하는지 보여드릴 텐데 이 방법이 훨씬 더 쉽습니다. 제 휴대폰엔 레이저 어프레이저 앱이 있고 늘 이 앱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앱은 딜러용 앱으로 재고 차량과 차량을 스캔해서 시세와 차량 이력 보고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기 차대 번호 스캔 도구로 들어가면 이 GMC 유콘의 차대 번호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의 시세, 주행거리, 그리고 차량 이력 보고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이 차량의 SLT 모델이 대략 6만 5천 마일을 주행했다면 소매 시장 가격이 3만 7천 달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헤임 시세로 내려가면 MMR이 14,550달러입니다. 14,550달러이고 조정된 소매가는 2만 500달러입니다. 이 차량의 MMR은 14,550달러입니다. 이 상태로 다른 딜러 경매에 내놓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그겁니다. 조정된 도매가는 12,000달러입니다. 블랙북에서는 주행거리 38만 5천 마일인데도 2만 4천 달러로 나오네요. 좀 비싼 것 같아요. JD 파워에서는 최저가가 18,000달러이고 켈리 블루북은 이 차량이 600달러밖에 안 된다고 해서 완전히 엉뚱한 금액을 제시하더군요. 이제 칼팩스 링크로 전체 리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을 구입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며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2022 GMC 유콘 XL SLT입니다. 칼팩스에서는 이 주행거리와 차량 이력으로 소매가가 27,630달러라고 나옵니다. 도매가는 24,480달러입니다. 칼팩스에 따르면 한 명의 오너가 있었고 마지막 소유지는 플로리다입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것이며 이 차량을 구매하는데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 차량은 캐딜락 GMC 딜러에서 신차로 구매 후 정기적으로 정비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정비받은 기록마다 주행거리가 찍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이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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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다스. 매번 보니까 세상에 2022년에 1년도 안 된 차량 이 이미 8만 7천 마일을 탔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아래로 스크롤해 모든 오일 교환과 마이다스 정비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이너스 캐딜락에서는 2023년에 외장 트림 작업 등 연간 정비를 했네요. 2023년에 앞쪽 모서리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이다스. 멀레낙스 포드에서 정기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2024년에 GMC 딜러에서 이 차량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에어컨과 히터 시스템 점검, 냉매 점검, 그리고 배기 매니폴드가 교체되었습니다. 일부 외부 트림과 흡기 매니폴드 가스켓이 교체되었습니다. 이제 주행거리 20만 마일 차량, 나이 2년쯤부터 본격적인 수리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일 필터도 다시 교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다스, 라이너스, GMC, 주행거리 23만 6천 마일, 에어컨과 히터 시스템 점검, 에어컨 컴프레서, 서펜타인 벨트 교체, 차량 세차 및 디테일링, 그리고 딜러십에서 다시 점검받고 또 한 번 꼼꼼히 확인받았습니다. 엔진 컴퓨터, 파워트레인 모듈이 교체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수리는 피할 수 없으며 이 트럭들은 결국 이런 수리가 항상 필요합니다. 이 일이 생기기 전 29만 5천 마일을 달린 게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보시면 캠샤프트와 파워트레인 컨트롤 모듈, 그리고 리프터를 교체하고 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 가스켓, 캠샤프트, 리프터 트레이 작업이 GMC 딜러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건 아마 9만 마일 전에 1만 5천에서 2만 달러 정도 들어간 수리일 겁니다. 그게 바로 비싼 수리들이죠. 변속기 서비스도 완료됐습니다. 이 차는 필요한 모든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사는 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곧 가족과 이 차로 전국 일주를 할 예정이며 아무 문제 없이 다녀오길 바랍니다. 왜 이런 데에 도박을 거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가치 있습니다. 레이저 어프레이저 앱은 실제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레이저 어프레이저 앱 다운로드 링크를 올릴게요. 써보고 싶으면 계정을 만들고 제 이름을 언급하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유코는 정말 훌륭합니다. 집을 리모델링하면서 돌을 실어 나르는데도 사용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잘 달리고 있고 변속도 부드럽게 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플로리다 여름에는 그렇게 시원하지 않네요. 훨씬 더 차가워질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에어컨을 충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에어컨 작업 자격증도 땄어요. 그래서 134A 가스를 준비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99달러였죠.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99달러였습니다. 이제는 30파운드 탱크 하나에 300에서 350달러나 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요즘 나오는 뭐였죠? 1, 2, 3, 4? 새 프레온 가스 이름이 그건가요? 효율은 낮고 더 비싸며 인화성도 있다는데 업그레이드는 뭔가요? 뭐가 달라졌는지 궁금하네요. 새 프레온 가스로 어떤 점이 좋아졌나요? 더 비싸고 인화성이 있으며 효율도 낮기 때문입니다. 저도 잘 몰라서 다음 영상에서 에어컨 가스를 충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고속도로에서 묻은 이 러브버그들이 다 떨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만약 플로리다에 가봤거나 플로리다 출신이라면 러브버그가 뭔지 아실 거예요. 이 벌레들을 며칠 이상 그대로 두면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져서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차를 세차할 때 러브버그를 제거하는 방법 영상을 따로 찍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벌레들이 대부분 붙어 있거든요. 잘 모르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8만 5천 마일에서 엔진 오일을 곧 교환하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이런 차에서 오일 교환을 미루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해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38만 5천 마일입니다. 저는 2022년식 GMC 유콘을 13,600달러에 샀고 수수료 포함 14,000달러였습니다. 세차 가격이 7만 달러였으니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38만 5천 마일을 달린 GMC 유콘을 14,000달러에 샀어요. 잘 달려서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차를 샀을까요?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 이런 데는 한번 모험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끝나면 꼭 대박을 낼 필요는 없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쌓이겠지만 매번 큰 돈을 남길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이걸 원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합쳐서 제가 지불한 금액보다 1,000달러 더 받는다면 그게 임대료를 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보험료도 내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재미있는 건 제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네가 산 값 그대로 줄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10,000달러 정도가 들어가요. 아마 급여, 산재보험, 보험 등등 다 합치면 더 들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은 특히 플로리다에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두 번째 영상에서 특별가로 내놓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이 상태에 관심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간 후 두 번째 영상에서는 1,000달러를 더 받을 거예요. 그게 저희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누군가 멋진 트럭을 얻게 될 거고 50만 마일을 찍으면 연락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